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6일에 있었던 YTN 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YTN 24와 뉴스나이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중국 하루에 뭐 138조 원 공급하는 데서 보니까 마지막 장면쯤에 그 화면 의 건물 위에 TOPIX, JPX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화면에 그 영문자가 나오는데 그 영문 글자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게 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앞에 있는 뭐 은행에 대한 얘기일까 뭘까 뭐 이러고 조금 제가 의려가 됐든 그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ELS 투자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좀 불안하지 않게 조금 긍정적으로 이게 좀 그때 보니까 뭐 2018년까지 기다리면은 좀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약간 그 시청자들이 너무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제가 잠깐 하고 봤었습니다. 그다음에 뉴스 나이트 일부도 정말 내용 좋고 흐름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 이제 제가 워낙 국가수에 있었고 그러니까 근원 목소리라는 얘기가 딱 나와서 제가 이게 뭘까 그러고 딱 봤더니 사실은 근원 목소리라는 거기에선 범인을 못 잡거든요. 범인을 못 잡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오명준 수사관은 전부 다 잡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물론 그 많은 분들의 시청자들의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는 좋았지만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이건 제 전문 그 범위하고 같은 얘기라 제가 너무 흥미위주의 제목이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습니다. 독거노인 친구 생기면 자살 생각 줄어든다는 뉴스나 청년 일자리 1200개 생긴다는 뉴스는 모두 취재 없이 앵커가 전하는 소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클 만한 생활 밀착형 뉴스라는 점에서 보다 상세하게 취재해서 전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유턴 기업의 눈물 뉴스는 국민신문고의 예고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국민신문고를 시청하는 유인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본편에서는 아마도 정부 측 입장도 취재했을 걸로 예상되는데 뉴스에도 왜 정부가 그런 정책을 발표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인터뷰로 알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뉴스나이트 도입부의 주요 뉴스를 소개하면서 수사관 사칭 사기범 검거 뉴스의 제목을 그놈 목소리 범인 검거로 달았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웃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전화로 알려지긴 했지만 YTN 뉴스 제목에서 그놈 목소리라고 하니까 유괴 사건을 다룬 실화가 연상되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목을 끌기 위해 제목을 다소 선정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뉴스에 이어 소재 불명 초등생 7명 추정 뉴스를 다룬 것은 시의적절한 심층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결석 아동 현황을 보도하면서 전담 경찰관 인력 부족이나 담임 교사 의무 신고제의 필요성 등 대책을 촉구하는 뉴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YTN에서 캠페인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무단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 수가 1,054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다라는 경찰 측 입장이 상당히 많이 대변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가 5,900개가 넘고 중고등학교까지 합치면 10,000개가 넘지만 실제로 무단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파악은 학교에서 하고 그 무단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소재 파악 등을 경찰관이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현재 220명이 장기결석하고 있고 7명이 행방불명인데 1,000명이 넘는 그래도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인력 부족의 문제일까? 인력 부족보다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너무 경찰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조금 과민하게 반응을 좀 해봤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논의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외신 기자들이 과학 보도를 할 때는 조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9번째 행성 보도, 아무튼 저한테 너무 반가운 뉴스였는데요. 이 보도에서 일단 브라운 박사가 한 이야기를 하면서 2009년에 명왕성을 퇴출시키고 외행성으로 분류했다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브라운 박사가 명왕성의 행성지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 맞지만 실제로 퇴출이 이루어진 것은 2009년이 아니라 2006년 8월이었고요.
개인이 아니라 국제천문연맹의 공식 회의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9번째 행성의 궤도 역시 아직은 미정이고 브라운 박사 등에 의해서 주장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리도 대략적으로 나오기를 가까울 때는 대략 한 300억 킬로미터, 멀 때는 900에서 1,800억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나왔는데 이거를 321억 킬로미터. 그래서 단단히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YTN24와 뉴스나이트 일부의 자막에서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의 사용이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주로 강조할 때 사용하였는데 인용도 가끔가다 사용하였고요. 큰 따옴표는 인용뿐만 아니라 강조할 때도 쓰고 있습니다. 뉴스 자막에서 강조는 작은 따옴표를 쓰고 인용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일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자막에서 전반적으로 따옴표가 많이 사용되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인용할 때 혼동되는 것 중 하나가 이병석 검찰 소환 또 불응 큰 따옴표 하고요. 총선후 소환 응하겠다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이런 경우에 큰 따옴표 안에 인용 등 문장 끝에 마침표를 쓸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규정에서는 마침표를 찍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생략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장이 여러 개 인용될 때는 마지막 문장에도 마침표를 찍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나이트 보도 중에서 강원도 산불 현장에 대한 보도 중에 호수에 물이 들어가 얼어서 안 나가서 마침표 의용소방대와 주민 진화대 사람이 갈 길을 가지고 들어가 껐어요. 와 화재 출동 다녀오면 물을 뿌리다 보니까요. 마침표 배관이 많이 얼어서 부동액 작업을 해줍니다. 라는 자막에서 안 나가서 와 물 뿌리다 보니까요. 다음에 쉼표 대신 마침표를 찍는 오류가 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일부에서는 다른 뉴스 프로그램에 비해서 뉴스 화면에 나온 인물들의 말을 자막에 반영할 때 맨 마지막 문장 끝에 줄임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줄임표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이 띄었고 오히려 필요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장보호 규정에서 줄임표는 할 말을 줄였을 때,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그리고 문장이나 말의 일부를 생략할 때나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사용한 줄임표 앞뒤에는 띄었어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린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단신 기사를 보면 문장이 3개인데요. 전부 축축성으로 어미가 끝납니다. 첫 번째는 견해차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 당국자와 만나서 견해차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어젯밤 중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 번째 문장에 들어가면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게 전부 관측, 추측 뭐 이렇게 해서 3문장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소식통들이라는 말이 하나 있지만 그 소식통은 누군지 굉장히 불분명하기도 하니까 역시 뉴스는 공신력의 싸움이니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어디를 좀 인용을 하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뉴스나이트에서 그 첫 번째 아시아 증시 하락 리포트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다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위기의식 경제적으로 좀 이제 위기적인 면에서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두 사람의 전문가가 그냥 증권 전문가, 투자 분석가만 이렇게 자막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느 회사 누군지, 그 사람 말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근데 다른 리포트 다 보면요, 거기는 뭐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 어느 증권 국내 누구 연구위원, 어느 회사 실장 이렇게 해서 공신력을 충분히 표현해 주는데 이건 더군다나 해외 뉴스인데 외국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뉴스 아이템 선정과 관련해서 같은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 이 뉴스는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증시 폭락, 그에 따른 유동성 공급, 또 그와 연결돼서 세계 증시 동반 하락, 또 각 나라의 경제 비상사태 선포,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 매도세 지속 등으로 이게
전체 경제 흐름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뉴스고 내용도 풍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용어만 좋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다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뉴스가 우리 정치권 뉴스인데 보면 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립을 이야기를 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법안들을 쭉 열거하고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제작하시면서 약간 한 발 더 들어가서 여야 간에 지금 각종 법안들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위중해졌다면 현재 우리 상황은 뭐냐? 여당은 과연 뭘 주장하고 야당은 뭘 주장하고 정부는 뭘 하자고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뭘 안 하고 무엇 때문에 뭘 하고 그 둘의 차이는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의 현실이 이 엄중한 경제 현황 속에서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감을 잡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해설 뉴스 같은 내용이지만 심층 뉴스가 끼어들었었더라면 굉장히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유턴 기업 눈물 리포트는 정부의 지원 약속을 믿고 중국에서 돌아온 중장비 부품 공장이 복잡한 서류 절차로 공장 설립이 늦어지면서 제때 납품을 못해 문을 닫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아직도 그 까다롭고 쓸데없는 정부 규제가 엄청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은 정부의 현실성 없는 탁상 행정을 믿고 유턴한 게 참 후회가 되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 정책을 크게 불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무슨 절차가 복잡해가지고 공장 설립이 늦어졌는지 그 상황도 간단하게나마 기사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 대학 교수의 그 알맹이 없는 그 대안보다는 정책을 만든 담당 공무원의 인터뷰를 넣었으면은 공장이 문 닫은 이유를 알기에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들의 정부 정책 불신보다는 기업 자체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차질 없이 유턴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보도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 효과를 사전사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살 생각이 절반으로 줄었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사후 조사 기간 간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효과를 지속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자세한 점이 아쉬웠고요. 유턴 기업의 눈물은 저도 너무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같은 날 저녁에 국민신문고에서 다루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중요한 뉴스 소재를 다른 뉴스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다루시는 게 참 좋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란 제재 해체는 그 자막은 해체로 나는데 앵커는 해제라고 제대로 발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선영의 뉴스나이트도 화면도 깔끔하고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아이템별 의견입니다. 전교조 2심 패소에 대해서 전교조 위원장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 탄압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퇴직교사와 같이 현역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노조를 가입하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발언을 들으니까 그럼 국제 기준은 어떤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대학생 등 이 전교조의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은 가입하게 허락하는 또 그걸 인정하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뉴스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어떤 사실이나 누군가의 입장 또는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시청자들은 이 뉴스를 들으면 어떤 궁금증을 갖게 될까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정보나 사실을 조금 더 확인해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역할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뉴스 진행 시에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 때
정권 전문가, 투자 전문가라고만 소개했는데 이 자칫하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그 전문가들의 소속이나 기관, 직책을 적시해주면 신뢰성도 높아지고 또 그 여러 가지 더 성의 있어 보이는 뉴스 진행으로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한 한파의 한강 공식 결빙 보도와 관련해서 서울 아침 기온이 사흘째 영하 10도를 밑돌면서 한강의 얼음층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하루에 내려가 한강대교 부근에 다다르자 깊은 얼음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하고 얼음 두께를 1cm를 자로 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상대적인 의미입니다만은 1cm 두께의 얼음을 깊은 얼음층이 넓게 퍼져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날 같은 뉴스에서 한강 순환구조대의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한 쇄빙 작업 보도에 있어서는 같은 두께 정도의 얼음을 보이면서 살얼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같은 날 같은 뉴스에. 그래서 조금 균형이 맞지 않았다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다 잘 되었고요. 보면은 이제 이 아침 뉴스에는 참 좋은 뉴스 이렇게 해서 나와서 상당히 아침에 밝은 느낌, 기분도 있는데 저녁에도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어두운 뉴스가 많을 때 뭐 경제 위기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사건 뭐 이런 거 쪽이 많을 때 한번 좀 희망적인 메시지의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좀 같이 저녁에도 보도해 주면은 전체적으로 언론이 이게 우리 국가 발전을 이렇게 앞서가고 유도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이런 쪽으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고 아주 크게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 시청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틀린 부분이라든가 어느 한쪽에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전문가들 분께서 종합적으로 하시면서 참고해서 그런 점을 한번 시청자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측면에서 한번 그냥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렛츠메이크와 뉴스앤이슈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장난감은 아이들만 가지고 논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화적 변화는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단순히 장난감 수준이 아닌 개인의 취미와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며 기본적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드론을 소유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원이나 거리에서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등 일명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기기를 타는 개인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경직된 구조의 시장에서는 발현되기 어려웠던 제품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렛츠메이크는 창조 경제의 문화적 뿌리라 할 수 있는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다양한 제조업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메이커 문화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는 전동 스케이트보드와 평범한 재료가 특별한 악기가 되는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상식의 스케이트보드는 가늘고 긴 형태로 앞뒤 4개의 바퀴를 달고 달리는 놀이기구로
내리막에서 타거나 사람의 한쪽 발이 바닥을 미는 마찰력을 통해야만 움직이는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츠메이크에서 소개된 전동보드는 일부 바퀴에 연결된 모터를 통해서 평지는 물론 오르막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가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신속한 스케이트보드를 기반으로 동력원을 추가하여 기존의 시장에서는 얻기 어려웠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크릴판과 조이스틱으로 일렉트로닉 기차처럼 연주할 수 있는 동틀 무력의 새로운 형태의 악기는 DIY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자 하는 현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물을 이용해 음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악기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신선한 감성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보 전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일반적인 스케이트보드와 달리 전동을 이용한 기구로 평지나 험지를 가리지 않고 빠르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면에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장점을 보여주는 다수의 영상에서 무릎 보호대나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한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야외에서 주로 이용하는 기구인 만큼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함께 노출하였다면 시청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흥미와 함께 안전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제품 위주의 설명이 이어지면서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신제품 홍보의 느낌을 받게 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대표 및 직원들로 직접 과거를 재현하게 하는 장면은 전문 재현 배우에 비해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힘들어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전문 재현 배우나 사파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일반 시청자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자막으로 함께 전달된다면 더욱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뉴스앤이슈에서는 1988년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소재로 대중문화 복고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케이블 채널의 드라마가 시청률 20%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인터넷과 SNS 등 다수의 사람이 드라마의 결말을 예측하거나 어남류, 어남택 등과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등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화제를 이끌어낸 모습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드라마의 화제성뿐만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문화에 대한 향수를 복고 열풍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 20년 전에 인기 스타들이 복귀한다는 내용 등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 화면에서 시청자들이 갸우뚱할 만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 연기자가 복귀한다는 소식에서 해당 연기자의 모습이 아니라 최근 가정사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동명이인의 가수의 모습을 자료 화면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자료 화면은 다소 지루해 줄 수 있는 패널의 발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지만 잘못된 인물의 영상을 사용되었다는 것은 시청자들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청각과 시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각 정보는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가져오고 정보 전달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